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월 19일 월요일 7시 퇴근을 해서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 옷을 입고 출근을 한 건 아니고 다녀와서 갈아입었어요. 어차피 빨 거라서. 제가 오자마자 카메라를 켠 이유가 제가 지지난주 정도에 그 유전자 검사, 다이어트 유전자 검사, 비만 그 유전자 검사를 우편으로 보냈거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 입 안쪽에 이렇게 면봉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면 이제 그거를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그 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서 해서 이제 보냈거든요. 보내고 오늘 오나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나 매일같이 메일함을 확인을 했는데 오늘 딱 회사에서 딱 열어봤는데 와 있더라고요. 점심시간 좀 지나고 3시 반에 도착을 했네요. 메일이. 딱 보는 순간 집에 가서 꼼꼼히 읽어봐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본 후 완전 납득을 했습니다. 일단 보면 저의 이제 유형 저의 유형은 이렇다고 합니다. 요나시 체형, 그러니까 서양 배 체형 알죠?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배만 볼록 이렇게 나온 배만 볼록 나온 서양 배, 이거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지? 서양 배, 아무튼 그 체형이래요, 제가. 근데 진짜 납득을 하는 게 저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배가 납작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유치원생 때부터 항상 배가 이렇게 똥똥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체형이었어요. 일본에 와서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좀 많이 말랐을 때조차 배는 나와 있었다는. 그래서 이거 보고 맞아 납득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비만 관련 유전자 검사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많아요. 베타 3ARE 유전자, UCP1 유전자 이런 게 있는데, 결론은 말하자면 뭐가 되게 많았는데 일단 제 체형, 그러니까 제가 살이 찌는 원인은 지방이었다. 지방의 섭취에 의한 것으로 이제 살이 찌는 게 제일 좀 높은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UCP1 유전자가 이제 플러스로 나왔거든요. 솔직히 저도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무튼 UCP1 유전자가 플러스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유전자라고 하면은 지방을 연소하거나 이제 지방을 열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제 에너지로 쓰게 하는 그런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 기능이 좀 이제 낮은 편이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좀 연소하지 못하는 그런 체형이다. 그런 몸이다. 라고 합니다. 보면 일본인의 분포도를 보면 이 기관에서 검사를 한 사람들의 약 74%가 이 유전자에 이상이 있다. 저처럼 약간 지방을 잘 불태우지 못하는, 지방의 과다 섭취에 주의를 하고 유산소 운동을 꼭 병행해서 하반신 운동을 많이 해라.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름도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건 좋지만 마요네즈, 마가린, 버터 이런 거는 웬만하면 피해라. 그리고 단백질도 웬만하면 생선, 두부, 계란, 안심 이런 걸로 먹어야지 약간 그 가른 고기, 햄버거 같은 데 들어간 가른 고기라든지 지방 많은 부위, 삼겹살 이런 거는 웬만하면 줄여라. 그리고 간식도 이게 좀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간식도 웬만하면 와가시라든지 그러니까 일본의 그 안고 들어간 그런 와가시라든지 과일 아니면 그냥 샤베
샤베트 같은 그런 얼음 과자 같은 거가 좋고, 이거 먹지 말라는 거에 제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초콜릿, 케이크, 포테토칩, 쿠키. 여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 이거 먹지 말아라. 술도, 이건 술은 맞다. 술은 이제 위스키에 물 타서 그 하이볼이죠. 하이볼 종류는 먹어도 된다고 하고, 맥주, 위스키를 그냥 록으로 먹는 거, 스트레이트로 먹는 거는 웬만하면 피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한테 추천하는 운동이 보면 전부 다 하반신 운동이에요. 와이드 스쿼트, 뭐 이런 서서 하는 런지, 여기 아래 배 복부 하는 거, 이런 거 다 이런 거. 상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당질도 문제지만 지방이 저는 문제였다. 기름 섭취가 문제였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쟀는데 또 갱신을 한 거예요. 몸무게를. 그래서 나 진짜 이 몸무게는 회사 월차 내고 헬스장으로 바로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몸무게인데 보는 순간 할 말을 잃어가지고 그냥 오늘 아침은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워야겠다 싶어서 이제 일단 그렇게 출근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날 저녁에 먹은 게 쌀밥은 거의 먹질 않았는데 고기를 그렇게 먹었어요. 반찬으로 만든 고기를. 이제 남친이 요즘에 육체적으로 힘들어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많이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먹게 되잖아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같이 돼지고기의 그 기름은 비타민 B라서 뭐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어쩐다 이러면서 이제 과다 섭취를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1kg 넘게 뿔 수가 있는지는 정말 너무 놀랐는데, 아무튼 그런 걸로 봐서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한 1, 2년 사이에 배가 확실히 확 하고 나온 게 보였거든요. 저도 이제 못 본 척하고 있었는데 알고는 있었어요. 아마도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단칼에 당신은 서양나시 체험이라고 딱 단칼에 결론을 지어버리니까 역시나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20대 때나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배가 심하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체가 튼튼하게는 했어도 하체 비만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30대 중반이 넘어서 30대 후반에 들어서니까 운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식단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도 다 먹으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배 나오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나온 배는 잘 들어가지를 않아. 그리고 여기 아까 써있는데도 하체 비만이라는 단어가 딱 써있는데 충격받아서 오늘 집에 올 때 정거장 하나 걸어서 왔어요. 걸어오면서 이제 무슨 음악을 들을까, 걸을 때는 무조건 저는 K-팝을 듣거든요. 그래야 텐션이 오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메들리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왔는데 환상 속의 그대 나오는데 진짜 잠깐 서서 춤추고 싶을 춤 나올 뻔했어요.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환상 이거 한 2km 정도 거리 15분에 후다닥 걸어온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안 사던 옷들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원피스라든지 치마라든지. 저는 이런 치마나 원피스 같은 거를 진짜 30년 평생을 입어본 적이 한 번, 두 번, 진짜 10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그 정도로 저는 그런 옷들과의 좀 거리가 이게 교복 빼고. 교복은 어쩔 수 없었으니까. 심지어 교복도 나중에 고3 돼서는 교칙이 바뀌면서 저는 바지 교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 정도로 좀 스커트나 이런 원피스랑은 좀 거리가 멀던 사람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30대 후반이 되고 나서부터 이거 옷을 고르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체형에 커버가 되는 옷들만 주구장창 사고 있는 거예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 반바지를 너무너무 즐겨 입던 사람이었어요. 사계절 내내. 겨울에는 레깅스 입고 반바지 입고, 여름에는 그냥 맨다리에 반바지 입고, 그냥 반바지가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편하고. 그래서 정말 제 주위의 사람들도, 일본에서 안 제 주위의 사람들도 미나짱 하면 반바지, 약간 이런 머리 빨간 머리에 반바지, 약간 이런 이미지가 딱 박혀있던 저였는데, 그래서 이제 옷장에도 진짜 반바지만 한 20개가 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안 맞았지? 회사 그만두고 한 반년 후부터인가 이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되고 집에서 놀고 먹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행복함이 살로 갔는지 그때부터 이제 바지들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반바지도 조금은 한랑하게 입어야 다리도 좀 날씬해 보이고 이쁘고 핏이 나오고 하는데 너무 딱 맞는 거예요. 반바지들이 다. 조금 한랑하게 입었던 반바지들이 허벅지가 꽉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벅지랑 엉덩이가 막 꽉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이제 가다가 이제 단추가 안 잠기는 거지. 그래서 뭐 됐어, 나이도 있고 나 이제 반바지 안 입을 테다 생각을 하고 슬슬 치마 같은 거를 사기 시작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조금 도망을 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내 몸뚱아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0일 화요일 8시 반.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간대요. 거의 여름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무슨 옷을 입어도 이쁘질 않아. 차라리 그냥 운동복 입고 회사 갔으면 좋겠어. 정말 오늘 아침에 그래서 옷 입는 데만 이거 입었다 벗고 저거 입었다 벗고 하다가 결국엔 입은 게 이런 추리닝, 이런 모자티에다가 안에 그냥 그것도 심지어 남동생이 준 티.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무슨 옷을 입어도 옷이 태가 안 나는 거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옷이 아무것도 맞는 게 없고, 오늘은 아침에 시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나도 좀 우아하게 아침에 좀 과일을 먹고 회사를 가볼까. 집에 오렌지가 있었거든요. 오렌지라도 하나 까먹고 갈까? 막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귀찮아서 오렌지고 뭐고 옷 갈아입다가 기력 다 진 빠져가지고 제가 오늘 오후에 이케아에서 짐이 올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꼭 받아야 되거든요. 한 번에. 이번 옷장을 새로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일찍 와야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가 있으려고 회사에 했는데 결국 시간이 좀 어중띠하게 됐어요. 옷 갈아입다가 결국 이렇게 입고 갈 거면서 후질구레하게. 이제 이번에 가방을 하나 새로 샀거든요. 이런 뭐라 그러지? 캔버스 가방, 면 가방. 근데 이 줄은 가죽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사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세로로 긴 가방은 정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옆으로 길었으면 그렇지 세로로 이렇게 깊숙한 가방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놈의 유튜브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손담비님의 영상을 봤어요. 근데 손담비님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가방 같은 거 별로 그냥 아무거나 들어야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던 그 길쭉한 청가방이 너무 멋지게 보인 거예요, 제 눈에. 그래가지고 나도 저런 거 사고 싶다. 그래서 찾다가 결국에 산 게 이거였는데, 캔버스 가방이라고 하면 보통 흰색에다가 이 바탕이 흰색에다가 여기가 이제 갈색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캔버스 가방이 일단 하나 있고 있는데 왜 샀냐 뭐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약간 이런 색깔이 이게 약간 은은한 회색이거든요. 이런 색깔이 좀 가을 겨울에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샀어요. 그래서 좀 날이 더워지면서 짐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항상 다 작아가지고 진짜 미니 가방이어가지고 항상 물건을 넣을 때 약간 퍼즐 맞추듯이 넣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날이 더워지면서 이 자외선을 위한 이 양산을 또 들고 다니면서 짐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선풍기까지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를 하나 사야 되는데 하다가 딱 손담비님의 가방을 보고 아 저런 걸 사야겠다 싶어서 진짜 아무거나 막 들어갈 것 같으니까 보부상 가방 같으니까 이런 걸 하나 샀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무슨 브랜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봤는데 청가방이 무슨 정가가 막 9,000엔이나 하더라고. 거의 10만원 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일하고 포인트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7,000엔에 샀거든요. 정가 주고는 절대 세일가도 솔직히 그렇게 납득이 가진 않는데 뭐 아무튼 네 이렇게 사봤는데 많이 들어가니까 좋긴 하네요. 장 보면 여기다가 다 장 본 거 넣고. 근데 뭔가 제 옷차림이 지금 약간 이런 가방은 아시죠? 트렌치 코트에 매줘야 되는 거. 근데 저는 지금 약간 옷차림이 헬스장 가서 이러다가 옷을 또 갈아입을 것 같아. 다녀오겠습니다. 점심을 사러 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시간 1시 10분. 아 괜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졸려가지고 와 운동한 거보다 더 피곤해.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해. 왜 이러는 거지? 어제 먹었던 거 맛있던 거. 날씨가 좋다 못해 더워요. 여름 날씨. 약간 지금 저 혼자만 겨울인 듯한 의상을 입고 있거든요. 벗었어 옷을. 이렇게 반팔 하나만 입었는데도 누르지도 않고 있었네. 더워요. 날씨가 좋다 이게 아니라 더워. 어떡해. 큰일 났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인데 저는 보시다시피 눈에 비닐을 웃어지지도 않아. 눈에 마취 필름을 붙이고 지금 한 50분째네요. 지금 오늘 루비 레이저를 받으러 갑니다. 오늘이 3번째 루비 레이저. 저는 루비 레이저로 효과를 정말 많이 봐가지고 이 날이 너무 설레었어. 아이고, 사실 지금 날씨가 많이 푹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자외선도 조금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여서 그렇게 썩 좋은 타이밍은 아닌데, 그럼 또 가을 겨울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여름이 되기 전에 바꾸려고 합니다. 이 뒤에 이거는 지금 현관문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케아에서 제가 옷장을 하나 샀는데 이걸 조립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전동 드릴도 사놓고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남친이 쉬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친이 쉬지를 않네요. 어제는 진짜 더웠거든요. 25도인가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반팔 하나만 입고 다녀도 안 추웠는데 오늘은 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춥네? 잘못 입고 났나? 어쨌나 얼굴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화끈거리고 있는데 꾹 참고 장을 봐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배고파서. 티 나나? 집에 왔습니다. 12시 44분. 아점을 얼굴이 좀 지금 많이 부었어요. 그래도 여기 이번이 세 번째 루비 레이저인데 선생님께서 이제 정말 많이 옅어져서 이걸 오늘 받고 난 이게 가라앉은 다음에 받기 전과 별 차이가 없다면 이제 아마 루비 레이저를 할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낫는 경과를 지켜보고 받기 전보다 별로 차이가 없다 하면 전 이제 루비 레이저 치료는 끝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치료를 끝낼 만큼 옅진 않거든요, 제 느낌에. 특히 뭐 이 볼 쪽은 그래도 많이 옅어져서 진짜 컨실러로 가려질 정도로 많이 옅어져서 정말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 눈꺼풀을 덮으면서 생긴 그 모발은 아직까지 조금 좀 진한 편이거든요.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 좀 더 약간 좀 진하게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좀 지켜보라고 하시길래 이제 끝이 보이네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막 10번 정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전 다행히 한 3, 4번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길고 길었다, 정말.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지금 이게 2번째인데 달걀을 사면 달걀을 들고 오다가 몇 번 깨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달걀을 사면 달걀은 항상 에코백의 그 제일 윗부분에 냅둬야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바구니에 그 하고 장바구니에서 내 에코백으로 이제 옮겨 담잖아요. 옮겨 담을 때 달걀은 제일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좀 한 켠에 이렇게 좀 치워놔요, 달걀을. 예를 들어 이렇게 물건 넣는 곳에 뭐 선반 있으면 선반에 달걀을 좀 이렇게 한번 냅둔다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달걀을 좀 가생이에 좀 이렇게 좀 놓는다든지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들 에코백에 다 이제 옮겨 담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달걀 이렇게 제일 위에 살포시 얹어서 이렇게 메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달걀을 너무나도 그렇게 소중히 한 켠에 치워놓다 보니까
달걀을 까먹고 그대로 슈퍼에 두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물건을 뿌리는 선반이 하얀색이었어요. 그 하얀색의 달걀도 하얘니까 이게 얼핏 보고 안 보여가지고 달걀을 제일 마지막에 넣는다고 치워놓고 그대로 냅두고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 달걀 넣어야지 하고선 이렇게 달걀 넣어야지 하고선 장바구니를 봤는데 달걀이 아무데도 없어. 그래서 흘렸나? 생각을 하다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선반에 두고 왔다. 냉큼 영수증 들고 또 다시 슈퍼 한 번 더 가가지고 달걀 찾아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지난주엔 갔었어요. 근데 오늘 또 그런 거예요, 제가. 병원 간 김에 갔던 슈퍼라 저희 동네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좀 가야 되는 슈퍼에다가 그 가는 길이 너무 귀찮은 길이어가지고 다시 갈 마음이 너무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번 달걀은 포기했어요. 그 유통기한 제일 긴 걸로 신선해 보인다라는 걸로 나름 평상시에는 198엔짜리 달걀밖에 안 사는 제가 왠지 그냥 오늘따라 213, 200 얼마짜리 200엔이 넘는 달걀을 골라서 샀는데 그걸 그대로 그 선반 위에 정리한다고 선반 위에 잠깐 올려놓고 그대로 까먹고 와버린 거예요. 그것도 오는 내내 자전거 타면서 아 안에 달걀이 들었으니까 자전거도 좀 살살 몰아야겠다라는 생각에 길도 울퉁불퉁한 길 피해서 막 오고 뭐 조심해서 왔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 딱 정리하려고 본 달걀이 아무데도 없어. 나 또 놓고 온 거야, 거기에다 선반 위에다가. 순간 다시 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귀찮고 그리고 제 생각에 슈퍼에 좀 사람이 많았어요. 그 슈퍼가 좀 크더라고. 제 옆에 양쪽에 짐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누군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그냥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면 됐지. 213엔? 215엔? 아무튼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뭐가 걸리네요, 여기에. 내 계란, 내 달걀. 바보. 아, 저 지난주에 빈센주어 결방돼가지고 진짜 완전 진짜 쇼크 먹었었거든요. 딱 마실 거랑 간식이랑 딱 놓고 이제 빈센주 봐야지 하고선 딱 틀었는데 없어, 안에. 그래서 아직 안 올라온 건가? 그래서 날짜를 봤는데 4월 24일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일본이라고 지금 차별한다, 다른 나라라고 차별한다 라는 생각에 한국에선 분명히 했을 텐데 남의 나라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밀당하는 거야 뭐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장 네이버에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국에서도 결방이었다고. 좀 더 좋은 완성도를 위해서 한 주 결방을 쉬어간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그렇다면 용서할 수 있지 하면서 이번 주가 너무 기대돼요. 제가 어제 출근하면서 제 앞에 분에 일본인 여자분께서 이어폰 꽂고 드라마를 너무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무언가를. 그래서 슬쩍 봤는데 빈센주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와, 내적 친근감. 요즘에 며칠 전에 만났던 친구들도 그렇고 가끔 연락을 하는 사람들도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집에 못 가서 어떡해, 뭐 엄마 보고 싶겠다, 친구들 보고 싶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울컥울컥.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격리를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거지만 혹시라도 제가 누군가에게 옮길까봐 운반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 코로나 그 균을 제가 혹시라도, 나는 멀쩡하지만 그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몸에 묻혀가지고 집에 가서 그거를 저희 부모님이나
부모님이 친구나 약간 이런 사람들한테 옮겼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진짜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 아직까지 제 주위에 가까운 지인 중에서 뭐 그렇게 안 좋은 소식은 아직 안 들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돌아가셨다라든지 그런 건 없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미용실에 물어봤어요. 아, 혹시 손님들 중에 걸린 사람 없냐? 라고 했더니 손님들 중에는 없는데 어떤 손님 중 하나가 2세대라고 해야 되나? 이제 부모님들과 같은 집에 사는 손님이 있었대요. 대학생, 남자, 이제 아들과 그의 부모의 부모, 이렇게 한 집에 사는 손님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계시니까 정말 철저히 했대요. 그 소독과 바깥 외출 삼가하고 약간 그 코로나의 그 방역 이런 거를 정말 철저하게 해서 잘 유지를 해왔대요. 해왔는데, 이 대학교 다니는 그 남자애가 정말 딱 한 번만 그 대학교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몇 명 만나가지고 밥 먹는 정도? 그 밥 먹는 식사를 하러 나가는 그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진짜 그렇게 막 때처럼 모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한 4-5명 요 정도? 소규모로 만나는 그 식사를 하러 나가는 그 모임에 딱 한 번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갖고 들어온 거야, 집으로.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이제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히 잘 지켜오다가 정말 딱 한 번 한 외출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막 그 얘기, 나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진짜, 와, 그 손자는 진짜 죽을 평생을 그걸 생각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자기가 그때 그 밥 먹으러만 나가지만 않았더라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도 없었을 텐데 라면서 분명 자책을 하면서 진짜 그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 정말 너무나도 돌아가신 분도 너무 안 됐지만 그 손자도 너무 안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딱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집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나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나만 면역력 괜찮아, 뭐 나만 건강하면 되지라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우리 엄마한테나 아니면 또 친구 부모님이나 약간 그 부모님 연령대가 제일 좀 걱정스럽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다른 건 솔직히. 그래서 요즘에 조금 향수병이 울렁울렁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간간히 제가 즐겨보는 한국의 그 유튜버분들 일상 브이로그만 간간히 보고 다른 한국 관련에 나오는 그런 영상들은 패스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요즘에 이제 최준이랑 쿨제이도 아니에요. 그냥 김혜준님 자체의 영상을 찾아보느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댓글로 써주신 분이 그 이호창 아저씨, 아니야, 이호창이었나? 이름이 너무 여러 개여가지고 이호창 제이호 산악회 아저씨 이름이 이택조였나? 아무튼 그 사람 영상 보는데 너무 이거는 그 사람 영상은 뭔가 스며든다라기보다는 점점 뭔가 빠져든다고 해야 되나? 그게 스며드는 건가? 아무튼 그분의 댓글을 보고 저도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만의 루돌프였나? 아무튼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필터를 사용하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주위가 전부 다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주변에 벽까지 막 다 꿀렁꿀렁하는 그 필터가 적용된 게 너무 웃겨가지고 맞네. 이호창, 이택조, 제이호. 이호창 아저씨도 저도 좋더라고요. 이호창 아저씨 뭔가 이런 사람들의 약간 뭐라 해야 돼, 츤데레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의 츤데레 저 진짜 환장하거든요. 이 비주얼 어떡할 거야.
아니 30대인데 50대 연출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아. 네 루돌프. 아무튼 좀 보다가 다시 일을 좀 슬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